네, 남양주 양지초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 고장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이 페이지는요, 수원관광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수원관광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이 자료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수원관광을 검색하시고요. 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에 바로 수원화성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원화성 자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수원화성 자료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유적지로의 화성 혹은 관광지로의 화성이라는 두 개의 테마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선생님과 함께 읽었던 책의 자료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부터 2번 쭉 해서 한 바퀴 삥 돌면서 나오는 번호별로 각 건축물 구조에 대한 이름과 함께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지도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 설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1번 눌러보면요, 바로 팔달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더보기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 순서대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VR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자, VR 체험을 누르면 사이버 투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화면에 수원화성 이렇게 각 부분이 사진으로 나오는데 살살 돌려볼 수가 있어요. 위치를 돌려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근접해서 볼 수 있는, 혹은 주변과 어울려서 건물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요, 팔달문에 대해서 이런 자료 사진과 함께 관람 안내 등등 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사를 만약에 실제로 가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관람 시간, 요금, 이용 가이드 뿐만 아니고 관람 코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까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로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사이트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수원관광이라는 페이지 한번 꼭 가보시고요. 여기서 수원 화성에 대한 자료를 한 번씩 꼭 가서 읽어보고 살펴본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수원 화성 문화유산 포스터 만들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봤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요약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사회 공책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사회 공책에 정리를 미리 해두고 이제 등교했을 때 문화유산 포스터를 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한 내용이 지금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두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만들고 붙이고 혹은 쓰거나 이렇게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둬야 돼요. 문화유산 포스터 제작할 때 여기 무슨 내용으로 내가 썼지,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안 되겠고요. 잘 정리해주면 좋겠고, 만약에 선생님과 정리한 것 이외로 나는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추가로 기록해 놔도 괜찮습니다. 자, 추가로 기록하려면 선생님 강의 지워지지 않았어요. EBS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수원관광 홈페이지 자, 자료를 통해서 정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읽었던 자료부터 해서 자료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 여러분과 함께 봤어요.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그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우리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아들인 이 정조가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는 이 장면, 영화 속에도 나와요. 자, 이런 것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영조와 사도세자와 정조와의 이 관계,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주인공인 정조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이 관계, 이 역사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사도세자가 수원 화성을 왜 지었는지, 이것을 왜 지어서 어머니를 왜 모시고 갔는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수원 화성을 누가 계획하였는가 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왜 만들었는가, 만든 목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누가 계획하였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공책에 꼭 써 놓으셔야 돼요. 우리 22일 날 등교하죠? 22일 날 선생님이 공책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동안에 필기했던 내용들 정리를 꼭 해두기 바랍니다. 자, 누가 계획하였나? 네, 정조대왕이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면서 만들었죠? 그리고 설계는 누가 했나요? 정약용이 했습니다. 자, 설계는 정약용이 했고 계획은 정조대왕이 했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목적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수원 화성을 만든 목적. 자, 그 첫 번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이유. 자, 한양, 수도 한양을 보호하려는 군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이 이 교통의 요지였고 군사적으로도 화성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지었다. 이렇게 목적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한 것과 같이 이제 기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한양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도시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화성이 교통의 요지였고 군사적으로도 한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 이 두 가지, 누가 계획했는지,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지금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수원 화성 자료를 선생님과 함께 봤는데요. 이제 설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봤고, 여기 이제 정약용이 등장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약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지금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설계를 맡게 되었는지까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성들에 대한 종류가 나와요. 도성, 행성, 그리고 읍성, 산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정조가 계획했던 수원 화성은 읍성과 산성의 구실을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읍성과 산성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에는 백성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전쟁이 나더라도 피난 갈 필요가 없었다. 자, 이 부분이 수원 화성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수원 화성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정리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원 화성의 특징. 첫 번째, 읍성과 산성의 특징을 동시에 갖추었다. 자, 그리고 방금 선생님과 함께 읽었던 내용.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고 전쟁 시에는 어떻게 되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꼭 지금 정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원 화성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래쪽에 보면 이러한 자료가 나와요. 자, 그 성의 구조 중에 옹성, 누조, 현안, 포르 같은 시설이 있었는데 이 시설을 잘 보면 이게 서양식이에요. 서양식. 그래서 화성이 조선과 유럽의 성이 가진 장점을 모두 살렸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옹성, 누조, 현안, 포르 등과 같은 시설과 구조를 갖추어서 자, 중요한 포인트. 동양과 서양의 성이 가진 장점을 갖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용 중 이런 게 있었어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원래는 10년을 생각했는데 2년 8개월인가요? 엄청 짧은 기간 동안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사용됐던 게 바로 정약용이 설계했던 다양한 건축 기술들 혹은 기구들이 사용됐죠.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설계 혹은 건설 기간이 짧아진 그런 이유는 요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부분이죠. 10년을 계획했었는데 사실은 실제 짓고 보니 2년 8개월 만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돈도 줄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치밀한 설계와 이러한 도구들의 사용 때문이었다. 이 부분도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읽었던 다양한 도구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보통은 이제 성을 먼저 지었는데 이것은 이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길을 먼저 지었어요. 수레가 다닐 길, 그러니까 화성을 쌓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 길부터 내고 그 다음 성을 완성한 다음에 이 길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쓰였죠. 네, 이 부분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 당시에 길을 먼저 만들었고 이 길은 성이 완성된 후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길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건축 장비가 사용돼서 2년 8개월 만에 완성되었다. 자, 이러한 특징들 선생님은 이제 4가지로 압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 조금 더 필요한 특징이 좀 더 추가될 특징이 있다 한다면 여기에 하나 더 혹은 뭐 몇 개 더 덧붙여도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지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 게 이제 조금 더 건축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본 세 번째 자료였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성의 크기,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온 거니까 분명히 나와줘야 될 거예요. 길이가 5.3, 성벽의 높이 7.7m, 그 다음에 재료는 돌을 사용했고 뭐 참호도 있고 기초도 다졌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돌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아래쪽에는 큰 돌, 중간 돌, 위로 갈수록 작은 돌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 돌을 쌓아서 만든 성인데 그 돌을 쌓을 때 아랫부분에는 큰 돌, 중간에는 중간 돌, 위쪽에는 작은 돌을 쌓았다. 이 부분도 들어가면 좋을 거예요. 길 닦기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네, 이런 내용들 넣는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의 구조. 자, 길이가 5.3, 높이는 7.7. 그리고 돌로 쌓은 성이고 그 크기별로 쌓은 위치가 달랐다.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될 테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포스터 만들 때 여기에 보면 들어가야 될 게, 문화유산 이름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시간, 아까 이것은 수원관광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는 지도를 통해서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위치 선생님이 찾아서 넣었습니다. 자, 여기 수원화성의 위치까지 해서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한 것들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 목적, 특징, 구조,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요. 등교를 하고 나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혹은 그림으로 포스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진 자료는 선생님이 조금 출력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외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쓸 거야 한다면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여기를 그림을 그릴 거예요 한다면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살펴봤던 이 정리할 내용 미리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사회공책 꼭 사용하시고요. 자, 정리를 해놓고 22일 날 함께 공책 검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